자, 이번 시간에는 대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거듭제곱. 우리 거듭제곱은 중2 때부터 배웠지요. 뭡니까? 뭐 어떤 문자나 수를 연속해서 이렇게 곱했어. 응? 곱해서 이게 몇 번 곱한 거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냐? n번을 곱했다고 해봅시다. n번 곱하면 얘 어떻게 쓸 수 있죠? a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해? 이 n제곱 했다는 것을 거듭제곱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미시라고 부르고, 그죠?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수라고 부르죠. 자, 거듭해서 몇 번 제곱했냐? 이 얘기죠, 거듭제곱이.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개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자, 첫 번째. a의 m제곱, a의 n제곱. 얘는 뭐야? 뭐 만약에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야. 이건 a를 2번 곱한 거고 얘는 a를 3번 곱한 거지요. 결국 a의 몇 제곱이 됩니까? a의 5제곱이 되지요. 자, 이걸 1번화 시킨 거지. 1번화 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여기 있는 지수와 지수끼리 밑이 같은 애들끼리의 곱은요. 지수와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예요? 지수끼리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누기입니다.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눴어. 얘도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해봅시다. 자, 2의 세제곱이란 건 2를 3번 곱한 거고 2의 제곱이란 건 2를 2번 곱하는 거죠. 나눠버리면 어떻게 2의 1제곱 나오지. 아, 밑이 같고 나누기로 연결돼 있을 땐 지수끼리 빼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자, 이렇게 m이 n보다 더 큰 경우만 있냐? 그렇지 않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이런 거 있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눠버리면 얼마가 나와요? 아, 1이 나오네. 아, 이거 1이 나오네. 근데 이거 뭐야? 우리 아까 밑이 같고요. 나누기로 연결됐을 땐 지수끼리 빼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2의 2 마이너스 2 아닙니까? 그럼 얼마? 2의 0제곱이지. 아, 뭐든지 밑이 숫자든 문자든 0제곱을 하면 1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요. 이건 m과 n이 같은 경우. 자, 이번에는요.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가 나와? 아, 2분의 1이 나오네. 그럼 얘도 지수 법칙을 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써보자 이거야. 그럼 얼마?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아,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분수꼴이 되면서 여기 있는 지수는 여기에 붙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런 거 있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2의 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그럼 2의 세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마이너스는 분의 1로 나타내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지수로 붙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mn제곱. 이거는 뭐예요? a의 제곱 곱하기 제곱 이렇게 해볼게. a의 제곱의 제곱이란 건 뭡니까? 얘를 하나로 보면은 얘를 2번 곱했다는 거지.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을 해줬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지수 법칙 써서 a의 4제곱이 되네. 결국은 지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네. 아, a의 2 곱하기 2 한 것과 같구나. 즉 1번화 시켜버리면 a의 mn제곱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자, 네 번째 성질 AB의 n제곱.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거는 뭡니까? 제곱이 2 곱하기 3을 2번 곱했다는 거지요. 곱해보세요.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아, 이거 분배해주는 느낌이구나. 아,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켜버리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B분의 A의 n제곱.
자, 얘는 뭐 2분의 3에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야? 2분의 3을 두 번 곱한 거지요? 그럼 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되지 않습니까? 아, 얘도 분배 느낌이네. 아, 일반화 시켜버리면 얘는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b는 0이면 됩니까? 분모는 무조건 0이면 안 되죠. 조심하셔야죠. 자, 이거 혼동하지 맙시다.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이 있어. 이거 a의 m제곱 더하기 n제곱인가요? 이거 실수하는 친구들 많죠? 여기 더하기가 있으면 안 돼. 곱하기여야 돼.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야. 얘는 a의 mn제곱과 같습니까?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리고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나왔어. 이거 얼마라고 했어? 0이에요? 아니지요. 얼마입니까? 1이 된다고 했지. a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죠. 조심하세요. 자, 이제 처음 배우는 거듭 제곱 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거듭 제곱근.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돼. 여기서. 일단 조건은 왜냐면 1제곱이면은 뭐야? 1차잖아, 그냥. 재미가 없죠. 그죠?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즉, 뭘 얘기하는 겁니까? n제곱은 a 뭐 이런 거 있죠. 응? n제곱이라 쓰지 않고 x제곱은 a 막 이런 거 있잖아. 즉, x의 n제곱은 a. n제곱해서 a가 되는 거, 실수 a가 되는 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의 근은 뭐가 됩니까? x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x의 세제곱은 a야. 여기서 근 x는 몇 개가 나와? 이 차수만큼 나옵니다. 3개 나오죠. 그죠? 제곱일 때 2개 나오잖아. 세제곱일 때 3개 나오고 네제곱일 때 4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복소수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수 범위에서만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자, 두 번째 개념으로 가봅시다. 자,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서 n은 2 이상을 얘기하죠. 자, 첫 번째 n제곱근.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 x제곱은 a라고 다시 x의 n제곱은 a를 가지고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잖아. 그쵸? 이때 x가 몇 개 나오는지. 만약 x가 다시 n이 짝수면은 뭐 x제곱은 a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항상 이거 그 연립할 때 뭐였어? y는 x제곱, y는 a 가지고 둘이 연립해서 근 알아봤었잖아. 그쵸? 공통인 건 알아본 거 아닙니까? 그럼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이 색깔이 이런 식이 있네요. y는 x제곱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y는 a라는 그래프는 뭐야 이거? 상수잖아. 그럼 a가 0보다 클 때가 있고요. 그죠? a가 0일 때가 있고요. 그럼 x축이 되겠네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때? 이렇게 근이 2개가 나오네. 이때 실근 2개 나오네. a가 0일 때는요. 실근 몇 개야? 1개가 나오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 교점 있어요? 얘하고? 없죠. 이때 실근 몇 개? 0개가 있구나. 즉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실수인 근은 몇 개입니까? 0일 때는 0 1개가 있다는 거지.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이때는 이제 이거 읽는 방법도 알아야 돼. 얘는 우리가 만약에 x제곱이면 x는 뭐가 돼요? x제곱은 a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죠. 만약에 x 세제곱이야. 지금 제곱을 하고 있지. 이렇게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이것 좀 알아둬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에서 여기에는 여기 2가 이렇게 조만한 2가 숨어 있는 거야. 근데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생략해서 쓰는 거거든. 즉 얘가 여기를 짠하고 들어오는 거라고 원래는. 근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우 귀찮아. 얘 빼고 써.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쓴다고 얘만 특이하게. 근데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뭐 x는 뭐 세제곱근이 나왔어. 세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크게 3루트 a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3이 위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게 근호 밖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4제곱근 a면 이렇게 읽을 때도 4제곱근 a, 세제곱근 a 이거는 제곱근 a 2제곱근 a라고 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하도 많이 쓰니까 특이한 경우라고 했지. 그래서 루트 a 또는 제곱근 a라고 읽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n제곱근 a와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안 써도 되죠. 그냥 n제곱근 a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때 실근 두 개일 때는 마이너스 n제곱근 a와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이번에 n이 홀수일 때입니다. 홀수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지? 뭐 x는 a 뭐 이런 거 있어. 아, y는 x로 가야지. y는 x 뭐 이런 게 있어. 응? 그럼 뭐야 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프가. 뭐 y는 x 세제곱이야.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 오른쪽 끝이 이렇게 위로 향하는 원점 대칭인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홀수일 때는 그래프 자체가. 짝수일 때는요. 제곱은 요렇게 오른쪽 끝이 위 있지 그지 얘도. 지금 얘가 뭐야? 여기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위인 거지. 아까도 그 홀수인 경우도 이거 y는 x제곱이죠. 이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끝이 위지. 홀수도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위로 가는 거지. 얘가 음수면은 오른쪽 끝이 이렇게 아래로 갑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좀 약간 헷갈릴 만한 발언을 한 것 같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짝수일 때 얘기하다 말았구나. 짝수일 때는요. 이렇게 y축 대칭인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건 4차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 즉 기함수. 그리고 짝수일 때는 우함수. 선생님이 그 전에 이거 한번 발언했었죠. 우함수, 기함수. 이제 점점 이 용어가 나옵니다. 자, y는 x의 n제곱은요. 3차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뭐 x세제곱은 우리 2 이상인 수를 가지고 하니까 x세제곱은 a 가지고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x세제곱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a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까? 뭐 이렇게 나오죠.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인 경우,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봅시다. 실근이 몇 개, 언제 몇 개 나오냐? a가 0보다 클 때는 실근은 언제 나와? 여기밖에 없네. 하나 나오네. 이거 뭐야? n제곱근 a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a가 0일 때, 아, 0 이거 하나 나오네. 하나 나오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도요. 어때요? 여기는 n제곱근 a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때도 하나 나오죠. 여기. 아, n이 홀수일 때는 실근이 하나씩만 나오는구나.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n제곱근 a의 n제곱. 자, 얘는요. 이건 어떻게 돼요? 얘랑 만나서 없어져서 a가 된다는 거. a가 되지. 우리 루트 a의 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얘랑 만나서 a 되잖아. 이 성질 갖고 오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n제곱근 a, n제곱근 b. 자, 얘는 뭐와 같냐? n제곱근 a, b와 같은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x로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n제곱을 해버릴 거야. 좌우변을 좀 바꿔서 쓰겠습니다. 보기 좋게. 자, 양변을 n제곱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 아까 이거 배웠잖아. 지수법칙. 이거 어떻게 배워? 배웠어? A n제곱 B에 n제곱 된다고 분배된다고 이렇게 배웠죠. 그죠? 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번 우리 이 1번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서 뭐가 남아요? A, B가 남는구나. 즉 X는 뭐가 돼요? N제곱근 A, B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 X와 이 X는 같은 거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거지. 즉 결국은 뭐야?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뭐와 같다? n제곱근 AB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얘도 x로 두는 거예요. x로 두시면 좌우변 바꾸겠습니다. 양변 또 n제곱 해주겠지. n제곱 해버리면 뭐가 돼? 얘도 우리 분배된다고 배웠잖아. 그럼 얘는 B분의 A가 될 것이고요. 그럼 x는 n제곱근 B분의 A가 되겠죠. 아, 그럼 이 x와 이 x가 같으니 얘는 결국은 뭐가 된다? n제곱근 B분의 A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아,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x의 n제곱이 a일 때는요. x는 뭐가 돼요? 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어. 어?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x의 제곱은 a가 있잖아. 그쵸? 그럼 x는 풀마 루트 a. 즉 여기 뭐야? 선생님이 앞에 제곱이 생략된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쓰는 거랬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앞에 붙으면서 루트가 붙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루트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를 없애주려면은 뭘 해줘? 얘는 루트를 씌워줬었잖아. 그죠? 루트 씌워주는 방법을 선택했었잖아. 얘도 루트 씌워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양변에. 그리고선 얘가 없어지려면 여기 앞에 똑같은 애가 있어야지 없어진다고. 여기 1번 성질에서 배웠잖아. 그쵸? 이 성질에 의해서 얘도 앞에 똑같은 애를 붙여주다 보니 x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짝수면 풀마가 되지만 홀수일 땐 그냥 n제곱근 a가 되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이번에 n제곱근 a의 m제곱.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생각해 보세요. n제곱근 m제곱은 뭡니까? n제곱 a를 n번 곱한 거지. n제곱근 a를 몇 번 곱해요? n번 곱한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a와 b가 다 양수야. a, b가 다 양수란 말이야. 양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합칠 수 있잖아. 그죠? 너희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루트 8이 되어서 2 루트 2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양수일 때는요. 얘네 요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그 성질 갖고 오는 거야. n제곱근 a 곱하기 쭉쭉쭉 곱하기 a. 즉 얘 몇 번? n번 했다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n제곱근 a에 잠깐 n번 했죠. n번.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다는 성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m제곱근 n제곱근 a. 자, 이럴 때는요. 이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얘는 봅시다. 얘를 또 뭐 x로 잡아보세요. x로 잡아보시고 좌우변을 좀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럼 x는 m제곱근 n제곱근 a가 될 것이고 내가 얘를 지우기
m 제곱근을 지우기 위해서는 m을 곱하잖아. 우리 m 제곱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뭘 먼저 해줘야 돼? mn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죠? mn을 해주면 되겠죠. mn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m 제곱 해주면은 얘랑 날라가서 이렇게 남지. 즉 n 제곱근 a에 n 제곱이 남죠. 그럼 얘랑 또 날리겠네. 즉 얘는 a가 되겠구나. 즉 얘는 뭐 하겠구나? x는 mn 제곱근 a와 같겠다. 즉 얘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n 제곱근 a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럼 n m 제곱근 a와 같으니까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n 제곱근 m 제곱근 a 이렇게도 써볼 수 있다 이거죠.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곱하기니까. 자, 6번째입니다. np 제곱근 a의 np 제곱근.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지 우리? 지수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18페이지 좀 가봅시다. 18페이지 가시면 거기 지수 법칙에 보면 유리수인 지수의 정의 있죠. A가 0보다 크고 mn이 정수일 때, n은 2 이상인 정수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시면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특히 뭐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A라고 써 있죠. 자, 이거 고치는 거 이거 좀 먼저 알아둡시다. 자, 얘는 잘 보세요. n제곱근 A의 m제곱이 있어.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면서 A의 n분의 m제곱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정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얘로 넘어와서 얘 x로 고치지 말고 이게 더 편하겠어 설명할게. 얘는 요꼴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np분의 mp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pp 약분 가능하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의 n분의 m제곱이 되어서 다시 여기 반대 방향으로 써주면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6가지 성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n제곱근 a에 n제곱이 있으면 얘랑 지워져서 a가 나온다.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둘이 묶어서 쓸 수 있다. 밖에다가 해서. 자, 세 번째, 나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으로 묶어서 근호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n제곱근 a의 m제곱일 때 여기에다가 m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고. 자, 다섯 번째는요. m제곱근 n제곱근 a일 때 얘네들이 곱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곱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공통인 게 있으면 지수에 약분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 꼭 알아두세요.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얘는 지금 a, b가 둘 다 양수일 때죠. 너희들 루트 3과 루트 2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 거듭제곱이 똑같이 있을 때 안에 수가 클수록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세제곱근 2와 2제곱근 2를 구하고 싶어. 이럴 때 앞에 이 거듭제곱을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주면 돼? 둘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줘. 그럼 6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6제곱근 얘한테 2를 곱해준 거니까 얘도 제곱을 해주는 거야. 2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요. 6제곱근 3을 곱해준 거죠. 그럼 얘도 세제곱을 해주는 거야. 2의 세제곱. 그럼 얘는 4가 되고 얘는 8이 되니까 아 얘가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필수 1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기억.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64의 세제곱근, 즉 x세제곱은 64를 구하라는 거지. 제곱근, 이때 근의 개수는 몇 개야? 세제곱이니까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4만 나왔네. 그죠? 정확하게 한번 구해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64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뭐야? 4의 세제곱이잖아. 우리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어떻게 됐었지? x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퀄 0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x는 4가 나오지만 여기서 뭐가 나와요? 헉은 2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근 하나, 헉은 2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자, 니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이거 어떻게 써야 돼? x 4제곱은 마이너스 81 이거잖아. 아, 우리 여기 지수가 짝수일 때는요. 얘가 음수면 어땠어? 실근의 개수가 없었죠. 그죠? 허근만 4개 있겠지? 그래서 얘는 뭡니까? 실수인 것은 없다. 맞네요. 그죠? 이건 참이네요. 자, 디귿.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그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 이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6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6의 세제곱 해주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16 되잖아. 아,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 맞네요. 그죠? 자, 리을.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이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5이가 아닙니까? 실근 우리 그 지수가 홀수일 때 실근의 개수는 항상 몇 개였어? 1개 맞죠? 그죠? 실수인 것은 1개라고 했으니 쟤도 참이네요. 자, 필수 2번 봅시다. 자, 2번은 1번. 자, 세제곱근 27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3의 8제곱 더하기 루트 세제곱근 729. 자, 계산해 봅시다. 정리 좀 해볼까요? 세제곱은 27은 3의 세제곱 아닙니까? 3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6제곱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얘는 4제곱근 3의 8제곱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여긴 제곱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럼 6제곱근 729는 뭐야? 98에 72, 91은 9, 3의 6제곱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약분 가능하다잖아. 그죠?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럼 뭐가 남아? 3의 제곱 곱하기 이거 근호도 날아가는 거야. 약분하면서. 그죠? 3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81 더하기 3이니까 84가 되겠죠. 이거 여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세제곱근 3의 6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근 3의 세제곱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3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 이렇게 날리잖아. 그럼 뭐가 남아요? 3의 제곱.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근호도 날아가는 거야. 알겠죠? 자, 2번. 4제곱근 16분의 루트 2 곱하기 세제곱근 3 마이너스 1 세제곱근 9 더하기 세제곱근 3 더하기 1. 자, 얘를 정리해 봅시다. 자, 4제곱근 16이란 건 2의 4제곱이죠. 이거 분의 루트 2 곱하기 세제곱근 3 마이너스 1에 세제곱근 3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3 더하기 1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는 이렇게 날라가지. 그럼 2분의 나오죠. 그죠? 루트 2 곱하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란 거 보입니까? 아, 3 마이너스 1이란 거 보입니까? 우리 이거 있었잖아.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거 뭐와 같아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과 같죠. 즉 여기 밑에 있는 거 여기 들어오고 얘 제곱시킨 거 그리고 둘이 부호 바꿔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플러스 나오고 둘이 곱한 거 여기 오고 얘 제곱시킨 거 여기 오는 거 그게 바로 x세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루트 3과 1을 가지고 보면 되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죠? 루트 3과 1을 가지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얘 보세요. 얘 루트 3에 제곱시켰잖아.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여기 있었지. 부호 바꿔서. 제곱한 거 여기 있었지. 아, 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근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얘는. 루트 2는 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루트 2 빼고 보시는 거야. 그죠? 보이세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를 내가 그냥 3만 보라고 했나 아까? 세제곱근 3을 가지고 보시면 되지. 여기서 x에 해당하는 건 세제곱근 3인 거지. 그죠? 이해됐습니까? 얘네 두 개 곱해보세요. 세제곱근 3의 세제곱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곱해봐.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쵸? 얘가 이게 보여야 돼요. 곱셈 공식.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얘 2 되죠. 여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2 되지. 아, 이거네. 그럼 얼마다? 루트 2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루트 세제곱근 64분의 6제곱근 64 곱하기 세제곱근 6제곱근 64분의 루트 64 곱하기 6제곱근 루트 64분의 세제곱근 64.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얘를 좀. 자, 얘는요. 우리 아까 n제곱에 n제곱근 a는 이거 어떻게 됐었어? m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였죠. 그죠? 둘이 합칠 수 있다고 했지. 그 성질 이용할 거야. 여기는 제곱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라 했어. 이거 잊으면 안 돼. 까먹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제곱을 써놔요. 까먹을 것 같으면. 그럼 얘는 뭐가 돼? 6제곱근 64가 되고 분의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잖아. 그죠? 12제곱근 64 이렇게 써볼 수 있죠. 같은 방법 얘도 제곱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18제곱근 64분의 6제곱근 64가 되고요. 곱하기 얘도 제곱이지. 12제곱근 64분의 18제곱근 64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럼 뭐 얘 이렇게 날라가네. 그리고요. 얘 날라가네. 얘 날라가네. 얼마네? 1이네. 이런 식으로. 자, 네 번째입니다. 루트 8의 4제곱 더하기 4의 11제곱분의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 얘를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요, 다 밑이 2 이내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럼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분의 2의 30제곱 더하기 2의 20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 이런 문제는 푸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죠. 그죠? 둘 중에 거듭제곱이 작은 애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2의 12제곱으로 묶이겠죠? 그럼 1 더하기 2의 10제곱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2의 20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2의 10제곱 되죠? 이렇게 약분된다고. 얘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루트 2의 8제곱이니까 얼마야? 얼마예요? 16이 되겠죠. 그죠? 자, 필수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1번 루트 a의 세제곱 b.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네. 나누기 세제곱근 a의 4제곱 b의 제곱 곱하기 6제곱근 a의 5제곱 b의 제곱. 자, 얘를 정리해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을 좀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죠? 앞에 거듭제곱을 좀 맞춰서 근호 안에 싹 집어넣읍시다. 자, 얘는 2고요. 얘 3, 6이니까 6으로 다 맞춰야 되겠네. 그럼 6제곱근. 여기 3을 곱했으니 얘도 다 3 곱해줘야 되지. A의 9제곱, B의 뭡니까? 세제곱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얘는 곱하기 2 해줘야지. 6제곱근. A의 8제곱, B의 4제곱 되고요. 얘는 그대로네요. 그죠? 6의 A 5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6제곱근 해서 자, 그러면 얘를 근원에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A 8제곱, B의 4제곱분의 A 9제곱, B 3제곱 곱하기 A 5제곱,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 이렇게 하나 날라가고 그죠? 얘 날라가고 얘 하나 이렇게 남겠다. 그럼 6제곱근 A의 6제곱, B 이렇게 남습니까? 이렇게 남죠. 그럼 여기서 이제 A의 6제곱하고 얘하고 맞춰졌으니까 A는 나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루트 A의 제곱 같은 경우 얘랑 맞춰주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A 루트 B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자,
아, 6제곱근 써야죠. A 6제곱근 B 이렇게 써야죠.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2번. 세제곱근 그리고 4제곱근 A분의 루트 A 곱하기 루트 세제곱근 A 분의 6제곱근 A. 자, 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얘도 근호를 한번 다 쪼개 봅시다. 그죠? 일단 근호를 다 쪼개 보시면 어떻게 돼? 12제곱근 A분의 6제곱근 A 곱하기 얘 2 있는 거지. 이런 애들 다. 그죠? 6제곱근 A분의 12제곱근 A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네. 얘도 날라가네. 그래서 얼마네? 1이네. 이건 되게 쉬웠네요. 그죠? 자, 3번. 자, 루트 A 곱하기 4제곱근 A 곱하기 이거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세제곱근 A의 제곱.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곱하기로 묶여 있는 애들은 이렇게 쪼개줄 수 있잖아. 생각해보면.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4제곱근 A 곱하기 루트 4제곱근 4제곱근의 세제곱근 A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루트 A 곱하기 8제곱근 A 곱하기 24제곱근 A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날릴 수 있네요. 그죠? 하고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그냥 24로 가자.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네 근호 밖에 거듭제곱을 맞춰주라고 했죠. 그죠? 뭘로 맞춰져? 24로 맞춰지죠? 24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A의 12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A의 24의 24제곱근 A 17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수비교 대소비교 봅시다. A가 루트 5고요. B가 세제곱근 10, C가 6제곱근 120. 자, 이거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봅시다. 대소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주라고? 여기 얘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얘네 거듭제곱을 맞춰주라고 했죠. 그죠?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6이네요. 그죠? 그럼 A는 6제곱근 얘 원래 2 있는 거라고 했지? 그럼 3 곱한 거지? 5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B는요. 6제곱근 10의 제곱이 되고요. C는요. 6제곱근 120이죠. 얘 125죠. 그래서 가장 큰 게 뭐야? A가 1번, 얘는 100이죠. C가 2번, B가 세 번째가 되겠네. 즉 뭐가 됩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써보면 B, C, A 이런 순서로 되겠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습 여러 차례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